최근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진짜 이유. 오늘은 뉴욕 증시의 상승 원인, 연준의 다음 움직임, 그리고 이것이 우리 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숫자 이상의 이야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 예상에 부합한 결과를 보였죠. 그러면서 이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졌고 3대 주요 지수가 모두 상승 출발을 하면서 출발했는데요. 특히 12월 연방 준비 제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장이 더 활기를 띄었죠. 이번 CPI 데이터를 근데 살펴보면 전년 대비 2.7%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대비해서는 2.6%보다 이제 약간 더 올랐지만 시장 예상과는 정확히 일치를 했죠. 월간 기준으로는 0.2%에서 0.3%로 상승을 하긴 했지만 이 역시 예상된 수치라는 반응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CME 페드워치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거의 94.5%로 확실시했다라는 건데요. 이건 시장이 연준의 정책 변화에 대한 신뢰를 얼마나 크게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한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바로 핵심 인플레이션, 특히 이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완고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번 CPI 보고서는 월가에서 딱히 놀랍지도 않고 뭐 볼 것도 없고 그렇다고 매우 긍정적이지도 않다라는 결과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연준이 주목하는 근원물가, 그러니까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수치죠. 이거는 전년 대비 3.3%로 변동이 없었고요. 월간 상승률도 0.3%로 예상과 완전히 부합을 했습니다. 하지만 세부 지표를 보면 흥미로운 변화들이 몇 개 눈에 띄죠. 예를 들어서 주택 비용, 이제 거주 비용이죠. 거주 비용 상승률이 전년 대비 4.7%가 증가하면서 2022년 2월 이후로 가장 작은 연간 상승세를 기록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는 12.7%가 올랐고요. 계란 가격이 엄청 올랐는데 8.2%가 상승하면서 식료품 부문에서의 급등세를 주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데이터를 종합을 하면 인플레이션의 하락 추세가 정체되고 있다. 그리고 연준이 주목하는 슈퍼코어 서비스 지표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디스인플레이션 추세가 일시적으로 멈췄다라는 것을 시사를 하는데요. 이거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중대한 시사점을 제공을 하죠. 즉 당장은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관리에 여전히 큰 어려움, 과제가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연준은 과연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가? 현재 연방 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향후 12개월 동안 약 80bp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발표 직후에 2년물 국채 금리가 소폭 하락했다라는 것도 시장의 인플레이션 위험을 CPI 발표 전에 다소 위험을 감지를 하고 있다가 발표하고 나서는 다소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긴 하지만 이후에 다시 상승 전환을 했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의 고착화 위험을 시장이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고서가 암시하는 또 다른 이제 중요한 점은 장기적인 고착화 위험인데요. 특히 연준이 이제 통제하기 어려운 비순환적 핵심 물가가 계속 상승 중입니다. 이거는 연준이 통화 정책을 지금 신중히 조율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다가 또 주시를 하셔야 되는 게 실질 평균 시간당 임금이 1.3% 상승하면서 4개월 연속 1%를 상회를 하고 있다라는 점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2023년 이전,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에 인플레이션 시대가 오기 전 시대로 따지면 2000년도서부터 2023년 사이에서는 가장 오랜 기간의 상승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노동시장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금 예상치 못한 수준으로 아직도 경제에 상당한 압력을 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실제로 CPI 모든 범주가 2월 이후 처음으로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다라는 점을 고려를 하면 연준의 12월 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하지만 1월 과연 내년에는 괜찮을 것인가? 1월에는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월가 전문가들의 의견도 살펴보겠는데요. 이 페퍼스톤의 마이클 브라운은 이번 보고서가 연준의 금리 인하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면서도 이 내년 1분기는 트럼프의 확장적인 이 재정 정책 등으로 인해서 이제 양면적인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찰스 슈왑의 리처드 플린은요, 서비스 인플레이션의 지속적인 상승세가 연준이 좀 더 조심스러운 스탠스를 보이게 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요, 이번 CPI 보고서 이후에 시장 랠리가 일시적으로 이제 안도감을 조금 제공을 했지만 인플레이션의 근본적인 원동력 자체는 변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핵심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으로 연준의 목표치에 지금 도달하기 좀 어려워 보인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한 편이죠. 금리 인하가 임박하긴 했지만 인플레이션 관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여전히 거대한 과제가 남아있다. 연준으로서는 더욱더 그렇다. 시장의 지금 단기적인 흐름은 굉장히 과매수돼 있고 버블 장세로 나가고 있지만 이런 단기적인 흐름에 휘둘리기보다는 장기적인 경제 트렌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도 주목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보가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중요한 경제 소식을 쉽고 명쾌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